마지막 순서인 2시 50분부터 시작할 학교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반영 홍성문 선생님 강의가 있으실 예정입니다. 혹시 홍성문 선생님 자리에 계실까요? 네, 자리에 있습니다. 네, 이제 준비 시작하셨으면은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네,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관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홍성문입니다. 저희 팀에서 개발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반영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입니다. 저희 팀에서 개발한 이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수업 및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는 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필요성 및 사례 탐색, 그리고 2차 시 AI 디지털 교과서의 이해, 3차 시부터는 실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3차 시는 수업에서 활용하는 생성형 AI란 주제로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는 감마와 비디오 스튜를 실습하는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4차 시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활용한 이미지 제작 실습, 그리고 5차 시와 6차 시는 챗GPT를 이용한 학교 업무 및 수업 적용 실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팀에서 위와 같이 내용 구성을 한 이유는 저희가 코디네이터 면담을 가게 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요구하시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기존 우리 교환에서도 우리 코스웨어나 우리 구글 시트, 클래스룸, 패들렛 등 이런 다양한 도구를 적용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그중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목차 및 내용을 화면과 같이 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6개의 차시가 모두 생성형 AI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앞에 1차 시에서는 학교 교육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반영이라는 주제에 맞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왜 이 연수가 필요한지에 대해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필요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기존의 교환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서 첨부를 했고, 그리고 2차 시부터는 자,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개발팀에서 보다 자세하게 개발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1차 시에서 교육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2차 시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게 저희 그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반영이란 모듈 주제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내용 구성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이기에 모듈 이 교원의 교실 협력 역량 이해 부분하고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1, 2차 시를 선생님들 그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의도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연수 나가시는 학교 현황에 맞춰서 좀 일부 축소 활용하셔도 네,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시입니다. 1차시는 기존 교환과 동일한데 제가 이 주제로 연수 가서 느꼈던 것은 생각보다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에 대해서 연수 들으시는 선생님께서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으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갔던 곳 중에 한 곳은 이 학교, 찾아간 학교 연수에 대해서 관리자분들도 별로 이렇게 큰 이렇게 관심도 없으시고 몇몇 교사의 주도로 연수가 시작되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내가 여기 왜 있지?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선생님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디지털 교육 혁신에 대한 경험 및 유용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받아들이시는데, 연수 내용을 받아들이시는데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연수할 때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런 블루키과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반응 또한 좋았고, 선생님들께서도, 나도 요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이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라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아가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는 뭐, 우리 교환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한번 쭉 기존 교환과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에듀테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에듀테크 유형, 교과 수업 지원, 학습 지원, 학생 지원, 행정 업무 지원,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의 경험과 더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연수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교육 혁신에 대한 이런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2차 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개발한 내용인데,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된 연수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뭐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시에서 교육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2차 시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반영이란 모듈 주제에 부합하다고 좀 생각을 했고, 선생님들께서는 각 학교의 연수 운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좀 조정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저희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은 아니기에 선생님들에게 안내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본 내용과 더불어 마지막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AI 수업 설계 모델, 교원 역량, 자가 진단의 내용까지도 간단하게 우리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가볍게 그 연수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네, 좋을 듯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좀 함께 네, 보시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 소개에 대한 첫 페이지로 2025년 공지될 과목과 차후 점진적인 도입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좀 안내해 주시고, 필요시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배경 및 정책적 방향 또는 흐름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네, 좋을 듯 싶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에 대한 이런 설명과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안내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우리 AI 디지털 교과서의 특징,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때 우리 시작점이 다른 아이들이 교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개별 학습 지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성취 수준 및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학생의 관점에서 적절한 학습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의문들을 좀 던지면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위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었음을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고, 부가적으로 위의 내용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어떤 형식으로 구현되는지도 말씀해 주셔도 좀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 서비스를 좀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학생, 교사, 그리고 공통되는 부분들 각각 나눠서 안내를 좀 해주시면 되고, 그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직 용어적으로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I 튜터라든지 뭐 AI 보조교사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연수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네,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뒤에서도 용어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곁들이면 더 좋을 것 같고, 교사 학습 개선 및 교사 역할 변화 촉진의 관점에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추후 제시될 하이테크 하이터치의 개념과도 같이 연결지어서 설명지어도 네,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개별 맞춤 교육 제공이 가능하고 교사의 역할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 혁신 촉진이 가능한 게 우리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각을 시켜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우리 기대 효과, 뭐 학생, 교사, 학부모에 따라서 각각 좀 안내를 해주시고,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하이테크, 하이터치에 관련된 내용들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교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네, 그려주시고, 선생님들께서 하시고 계시는 이 디지털 교육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접목해서 말씀해 주시면, 연수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아, 나도 이런 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블룸의 우리 교육 목표 분류에 따라서 우리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디까지를 담당을 해야 되는지 또는 완전 학습의 측면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완전 학습이 가능한 여부에 대한 설명들. 그래서 기존 교실에서 완전 학습이 어려웠던 것과 비교를 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특징과 연결지어서 완전 학습의 가능성을 좀 안내해 주시면 네, 선생님들께서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미래 교실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관계와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부모,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이 안에 매개체로는 우리 AI DT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누적되는 데이터와 관리, 그리고 이를 나이스 서비스와 연계한 미래 교실 환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네,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수업의 변화 같은 것들도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어, 정보 교과는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수에 가서 이런 디지털 교육 혁신, 예를 들어 저는 피드백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좀 전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반으로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업의 변화, 학생의 변화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연수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런 피드백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선생님들 개별적인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시면, 연수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분명히 조금씩의 우리 변화는 있지 않을까.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변화 관련된 것들, 네,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AI 디지털 교과서의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네, 가능할 수 있게끔 영상도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저희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의 이런 주요 기능들, 뭐 주요 용어 같은 것들 같이 곁들여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캐리스에서도 요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업로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서 유튜브에서 활용을 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연수 진행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AIDT가 저희 웹 전시 공원이 가능하죠. 저희가 이 제작할 때만 하더라도 요 웹 홈페이지가 요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보니까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그 개발팀 선생님들하고 다시 최신화를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하겠고 제가 연수 갔을 때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AI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쓰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다라 드리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뭐 수업 설계 모델 관련된 것들 이거는 우리 다른 팀에서도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것들 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원 역량 자가 진단 같은 것들도 같이 한번 해보면서 내가 요 AI 디지털과 사용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차시입니다. 3차시에서는 우리 감마와 비디오 스튜를 우리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자문 의견을 받았을 때
챗 GPT 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첨부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생성형 AI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반영해서 3차시를 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성형 AI와 관련된 실습 위주의 우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수업 활용 가이드에 관한 내용을 좀 첨부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쭉 읽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연수 들으시는 선생님과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간된 챗GPT 활용 가이드, 뭐 연구 결과 등을 참고로 우리 만들어진 잠정적 가이드이긴 한데, 챗GPT의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 절대 아닙니다. 이외에도 우리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뭐 연구 결과의 축적, 뭐 서비스 이용 약간의 변경 등에 따라서 이런 그 활용 가이드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감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실습 위주로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 처음에 감마를 선생님들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차근차근 프로그램으로 네,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감마 사이트 소개 및 우리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연수하러 가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감마가 뭔지, 얘가 어떻게 쓰는 건지 정말 잘 아실 건데 일선 학교에서는 감마라고 하는 요 생성형 AI도 뭔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친절하게 우리 기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따로 이 간말을 직접 실습하지 않아도 요 PPT만으로도 선생님들 연수 진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목표로 해서 만들었고, 일단 간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은 간말을 실제로 한번 써보는 실습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요 간말을 이용해서 PPT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새로 만들기 버튼, 그리고 텍스트로 붙여넣기,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실제 선생님들이 PPT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이렇게 해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들 보시면 간마에 넣을 텍스트 생성을 위해서 이런 리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이용해서 수업의 주제, 목표, 수업 방법, 모둠 활동, 수업 시간 분량 등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연수하실 때에는 앞에 보이시는 요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는 요 내용들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 교과에 맞게 연수 들이시는 선생님들께서 각 교과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해서 네,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튼에서 복사한 내용을 간마 사이트에 붙여넣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하고, 그리고 슬라이드 개수를 설정해서,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는 이런 활동들을 같이 선생님들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실습 연수의 특성상 사실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 쓰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서 선생님들께서 연수하시면서 좀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 따라오실 때까지 좀 같이 진행을 하면 네, 정말 유의미한 연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PT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우리 내보내기로 같이 파일도 저장시켜 보고 그리고 우리 AI로 만들어 보는 활동들. 그래서 감마 자체에서도 AI를 통해서 내용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또 작성하고 개요 확인하고 설정하고 테마를 선택해주고 해서 이렇게 간마를 간단하게 한번 실습해보는 활동을 좀 프로그램 내용으로 집어넣었고 그리고 간마뿐만 아니라 우리 PPT 말고 우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우리 프로그램도 같이 좀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비디오 스튜라고 하는 우리 프로그램인데 비디오 스튜는 우리 대본만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적은 시간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연수 시에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비디오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개념과 접속 방법, 이런 로그인하는 방법들을 우리 감마와 동일하게 안내를 좀 해주시고,
로그인 작업창에서 새로운 요리 시작하기, 여기는 좀 레시피, 요리 뭐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자드 모드에서 실행이 되고 위자드 모드에서 프로젝트 제목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저희는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체제라고 제목을 설정했고 이후 우리 준비된 스크립트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대본을 넣어주고 그리고 숏폼으로 만들지 롱폼으로 만들지 목표 분량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다듬어진 글들을 제가 수정 사항이 발생하면 수정을 해서 자,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면서 구체적인 영상 틀 설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의 틀도 여기 비디오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이런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해서 우리 영상도 제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배경음악, 나레이션 등도 우리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1차적으로 수정이 완료가 되면 영상이 가볍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 생성된 영상을 확인해 보면서 영상 그 편집하면 하단에 영상 장면마다 슬라이드로 구분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는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타이틀, 인트로, 헤드, 바디, 아우트로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의 이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슬라이드를 바꿔가면서도 이게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 그 밖에 우리 또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텍스트 내용의 기반으로 우리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하고 싶은 내용들을 우리 검색을 해주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쭉 뜨게 되는데, 이렇게 밑에 화면에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는 요 내용들이 이렇게 뜨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편하게 요소를 끌어다 놓아주시면 영상을 쉽게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우리 PC 파일에 업로드도 우리 가능하고 수정을 원하는 이렇게 우리 캐릭터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해서도 마지막에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영상의 이런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한번 쭉 따라가시면서 한번 연습 가기 전에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대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튼을 통해서 대본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 또는 챗 GPT로 이렇게 대본 생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램 파일 나중에 보시면 쭉 한번 같이 따라 보시면 선생님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 비디오 스트로 만들어진 영상을 좀 간단하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와 그로 인한 국제 관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정이고 오늘 날짜는 12월 8일입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냉전으로 인한 국제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의 대일본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의 전후 처리 방식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목표들을 바탕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네, 선생님들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 좀 보도록 하겠고, 선생님 영상 보시면 그 인터넷 유튜브에 이런 쇼츠 같은 데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게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뭐 활용을 해보시고 또는 연수 들을 때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비디오 스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료 요금제이기는 한데 사실 2주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2주 동안에 학생들하고 그냥 집중적으로 요 비디오 스튜를 이용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한번 해도 선생님들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3차 시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4차 시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로 이미지 제작하기란 주제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어도비가 우리 2023년에 공개한 생성형 AI 툴인 파이어플라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전문가들이 할 수 있었던 템플릿 이미지 영상, 벡터 그래픽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생성형 AI 툴인데,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은 뭐냐면, 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의 기능을 설명해주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요 영상 같이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계정을 만드는 이런 우리 기초적인 단계서부터 같이 내용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로그인 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우리 튜토리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어도비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앱들과는 달리 우리 무료로 사용할 수가 좀 있죠. 그래서 우리 매월 25개의 크레딧이 제공이 되는데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지급받은 크레딧을 한 개씩을 소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의 계정 아이콘을 통해서 잔여량도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습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드는 실습들을 좀 내용 구성으로 해놨고, 요 프롬프트 이미지로를 클릭하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툴들처럼 프롬프트 창이 생성이 되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미지를 제작해보는 실습을 같이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4개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4개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편집이나 수정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가로, 세로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우리 구도를 참조할 수 있는 이런 구성, 그리고 이미지의 스타일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과 같은 이런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하나하나씩 눌러가 보면서 선생님들과 실습해 주시면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과 관련된 참조 기능들도 같이 프로그램 내용에 첨부를 시켜놨고, 그리고 참조할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갤러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도 같이 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조할 때 강도 값을 조절해서 참조의 반영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런 각각의 메뉴들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집어넣어 놨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아마 뭔가 특별하게 그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거 없이 이 슬라이드만으로도 연수가 운영 가능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또 그리고 다운받는 방법들. 그래서 이미지 위에 커서를 올리면 버튼이 보이는데 이미지를 다운받고 피드백 및 즐겨찾기에 저장할 수도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무료 사용자일 경우에 우리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우리 표시가 되는데 유료 사용자일 경우에는 워터마크가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서 선생님들 변수 진행하셔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이런 기능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파이어플라이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메뉴들 하나씩 눌러보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습 시간을 좀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25 크레딧이라고 하는 양이 정해져 있긴 한데, 이 25 크레딧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메뉴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이 메뉴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충분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생성형 채우기라는 실습인데, 요 이미지, 아래 샘플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해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미지를 편집하는 이런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삽입, 제거, 확장, 펜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이용해서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우리 사진을 좀 편집해보는 AI를 이용해서 편집해보는 이런 활동들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그램 내용 안에서는 지금 그림에 그 조깅 이제 뛰고 있는 우리 여자가 있는데 여자 옆에 이렇게 삽입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영역 안에 자, 추가할 객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저희 교환에서는 달려오는 리트리버라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든지 또는 제거 버튼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가로등을 지울 수 있다든지 또는 배경을 바꿔줄 수 있다든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배경이었다라고 한다면, 눈이 덮인 배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을, 우리 단풍나무를 볼 수 있는 이런 배경으로 바꿔준다든지, 또는 이 배경을 좀 더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서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이런 실습들을 준비를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선생님들이랑 같이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5차시, 6차시에 관련된 내용인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챗GPT 활용 사례 및 디지털 업무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중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일반 연수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생성 AI가 대표적인 챗GPT인데, 이 챗GPT를 우리 활용하는 사례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과 같이 실습해보고 함께 진행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GPT 같은 경우엔, 우리 차시 같은 경우에는 GPT의 이런 API 활용과 같은 고급 버전보다는 이런 보급 버전 같은 이런 어려운 내용은 담고 있지는 않은데, 교사라면 한 번쯤 GPT를 써보면 좋겠다, 업무에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저희가 의도가 됐고,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 구성을 좀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첫 차시로는 우리 챗GPT 모델 발표 영상인데, 네, 이런 영상들 한번 보고서 시작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생성형 AI들이 챗GPT 말고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 속도가 빠르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와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인 4.5 옴니 버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챗GPT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GPT의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지금 정말 세부적인 하나하나 메뉴들에 대한 설명들을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연수 들어가시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처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맞춤형 버전 GPTS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채팅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채팅 내용의 공유, 보관, 삭제, 뭐 이런 기능들, 그리고 우리 챗GPT를 사용하면서 사용할 모델들을 설정할 수 있고, 개인 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들,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의 이런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인데, 이거는 뭐 말씀을 연습 때 같이 하셔도 되고, 뭐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습과 관련된 내용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래도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료와 유료 버전의 차이점 같은 것들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GPT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내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야지 이 GPT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으로 좀 내용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저희가 밑에 슬라이드에 다 이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 슬라이드 노트 내용 보시면은, 이 연수 가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충분히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뭔지, 그리고 GPT를 잘 쓰는 방법들,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야지 잘 쓰는지, 작업 맥락, 예시, 역할 지정, 형식, 어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분석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보시면 되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시 지정, 역할
지정, 형식, 어조, 그리고 이런 예시까지도 같이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연수 들어갈 때 하나하나씩 마찬가지로 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처음 쓰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 GPT 맞춤 설정과 관련된 것들을 하지 않은 채로 쓰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춤 설정을 통해서 더 나은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연수 갔을 때에는 이 맞춤 설정을 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이 맞춤 설정을 우리 같이 작성하는데 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춤 설정을 같이 작성을 해주고 맞춤 설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된다라고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팀 설정 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 와중에 저희 그 마크다운 언어를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물론 GPT를 뭐 처음 써보시는 선생님은 아니고 GPT를 활용해 보시는데 마크다운 언어 정확하게 한번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마크다운 언어에 대해서 정말로 간단하게 내용을 좀 집어넣어 놨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 앱 GPT가 많이 발전하면서 마크다운 언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에 뭐 굳이 마크다운 언어를 꼭 써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연수 들으시는 선생님들 수준에 따라서 이런 마크다운 언어를 한번 다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크다운 언어의 대표적인 제목, 목록, 강조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놨고 그 다음 저희가 조금 쉬어가는 타임으로 선생님들께서 요 GPT를 쓰면서 함께 쓰면 좋은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나 좀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선생님들은 활용하고 계시는 스니페이스트라고 하는 이런 캡처 도구인데 업무나 수업에서 또는 저희가 GPT를 쓸 때 캡처해서 이미지를 집어넣을 때도 굉장히 우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같이 설명을 드렸고 같이 우리 사용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사용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다운받아 보시고 이거 괜찮네. 근데 제가 요 스니페이스트를 설명을 드릴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열의 9분 다 만족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만족을 하셨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시간이 좀 남는다라면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GPT에서 우리 원하는 답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시 같은 것들, 답변 예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주는 것들이 좋은지,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을 했었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 GPT를 업무에 활용하는 좀 방법입니다. 업무와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업무 관련 PDF 문서를 업로드한 다음에, 그 다음, 이 업로드한 첨부 파일에서 제가 일일이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로드한 파일에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주면 GPT가 이 PDF 파일에서 내용을 찾아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집어넣어놨고, 그리고 GPT를 사용해서 우리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첨부를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광안대교 우리 구글에서 이미지 다음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GPT한테 이미지를 다운받았던 것을 캡처를 통해서 GPT한테 집어넣고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등 이런 실습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6차 시도 뭐 마찬가지로 GPT 활용과 관련된 것들인데 지도안 작성하는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관련된 수업 지도안이라든지 아니면 몇 페이지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실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작성하는 것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내용을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엑셀 표를 만드는 이런 실습들도 많이 저희가 집어넣어 놨는데, GPT 안에서도 표를 쉽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GPT를 이럴 경우에 사용을 해보니까 좋았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좀 받아서 이런 학급 체험활동 인원 배정들에 필요한 표 만들기 하는 이런 GPT를 활용해서 표 만들기 하는 실습들을 내용으로 좀 첨부를 해놨고, 선생님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프롬프트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대로 활용하셔서 연수 들으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실습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 GPT를 활용해서 표를 만들면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표로 변환하는 이런 활동들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학생들 수행평가 채점하면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수기로 아마 채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점수를 적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얘를 저희가 엑셀로 옮길 때 일일이 수작업으로 옮기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우리 GPT한테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변환을 좀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손쉽게 우리 이런 수작업을 통해서 우리 하지 말고 이런 GPT를 이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좌석 배치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좌석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반장 보고 적어서 저한테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 받은 학생이 적은 이 종이를 보고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진만 한번 탁 찍어서 그 다음에 GPT한테 맡기면 GPT가 표로 다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좌석 배치표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PPT 초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GPT-S 활용하는 방법들도 같이 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GPT에서는 유튜브 요약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복수 스크립트와 같은 GPT-S를 활용하면 좀 더 GPT에서 좀 제한되는 것들도 우리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GPT 탐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집어넣어 놨고, 그 밖에 선생님들께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 즉,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GPTS, 그리고 울프럼이라고 하는 수학 문제 해결, 거리 계산, 지리 정보 비교할 수 있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이런 우리 GPTS를 좀 안내하는 것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 보니까 요 GPTS에서 생활기록부 관련된 우리 맞춤형 GPT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 GPTS들을 선생님들 입맛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도 집어넣어 놨는데, 아직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면 생활기록부의 작성의 고유 권한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GPT의 활용은 우리 도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이런 멘트까지도 같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GPT에게 물어본 교사 GPT 활용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도 할 수 있다. 가정통신문도 우리가 GPTS를 통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회의록도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가 수작업을 통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로바 노트라든지 GPT를 활용해서 클로바 노트와 GPT를 같이 활용해서 회의록을 쉽게 작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교 보도자료 만들기, 학교 행사 대본 초안, 그리고 학교 우리 교육 계획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평균값 같은 것들 계산할 때 또 GPT를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용을 좀 구성하게 되었고, GPT를 우리 핸드폰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이 GPT를 핸드폰으로 우리 어플을 좀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같이 음성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는 이런 활동까지도 같이 해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내용 구성을 자 마무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시간에 40분이라고 하는 제한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어, 굉장히 중간서부터 빠르게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저희 일단 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습 위주로 선생님들께서 생성형 아이를 좀 연수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따로 준비 없이 요 프로그램 교환 자료만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성문 선생님께 이 늦은 시간까지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감사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 선생님들 오늘 이제 들어주신 프로그램 개발 연수 관련해가지고, 네, 그 출석 체크 구글 폼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폼을 채팅창에다가 하나 남겨드릴 텐데요. 여기로 한번
들으신 연수 번호를 체크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인력 풀이나 뭐 강사 등록할 때 함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안내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알찬 강의해 주신 선생님들 세 분께 정말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